북한 매체가 추가로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사진은 모두 5장입니다.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당시 김 위원장이 딸을 뒤에서 안고 있는 모습과 발사 직후 순간이 담겼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틀 연속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ICBM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AP통신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타운 선임 연구원은 장래에도 핵 시스템을 포기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계 구도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사이에는 2010년생 아들과 2013년생 딸 김주애, 아들로 추정되는 2017년생 총 3명입니다. 김정일은 김정은의 나이가 만 8세 되었을 때 그의 생일날 그때부터 앞으로 내 후계자는 김정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기였지만은 다만 후계자 문제가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난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의 ICBM 규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올해만 8번째 ICBM 발사이고 63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Speaking for the DPRK is neither constructive nor responsible and only emboldens DPRK to further choose the wrong path.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一是全力推动局势降温，维稳防乱。当前形势下，各方都应保持冷静克制，谨言慎行。 Глубоко сожалеем, что нашими западными коллегам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гнорировались неоднократные призывы Пхеньяна к США прекратить свою враждеб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예상대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he DPRK is acting with impunity in the face of the Security Council's inaction.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하겠다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의장 성명은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공개 담화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부추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걸고 드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치 않고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직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담화에 이어 회의 결과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 담화입니다. 지난 2020년 김여정 부부장 담화 다음 날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점에 비춰볼 때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관측합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외교 안보적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한미의 대응, 또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고요. 핵실험을 포함한 고강도의 무력 도발을 예고하는 거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강대강 국면을 이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오자 레이더가 이를 감지하고 발사된 유도탄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운용 모습입니다.
군 당국이 LSAM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 요격 시험에 첫 성공했는데 비행 시험에 성공한 지 9개월 만입니다. LSAM은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와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2 등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군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북한 미사일과 동일한 속도를 가정해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향후 추가적인 시험 발사와 평가를 거쳐 LSAM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이르면 오는 2026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미사일 방어 전담 부대인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지역 사령부에 우주군 예하 부대가 창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우주군 사령부의 영역을 넓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방패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조악한 단어를 동원해가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22일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추진 계획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먹는 남조선 주제에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별꼴까지 다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까지 들면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천치 바보라고 하는가 하면 국민들이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면서 남남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직함을 생략하고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땐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고 특히 그 비교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 나누는 이런 남남 갈등을 이용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외교안보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일제히 김여정의 막말을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김여정의 그 막말 담화 내용에 대해서 과연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무도 없을 거다.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눈길을 끄는 것이 외모가 엄마인 리설주 여사하고 너무 닮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붕어빵이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와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실까요? 지난 19일엔 앞머리를 내리고 흰색 점퍼를 입은 영락 없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모습에선 모피를 덧댄 검은색 코트를 착용했고 머리도 점잖게 매만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번엔 어머니인 리설주와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목구비가 똑 닮은 데다가 복장까지 비슷하게 꾸며서 언뜻 보면 착각할 정도입니다.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꾸며놨어요? 일단은 이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처음 공개됐던 장소는 이 ICBM 발사 지도 현장이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장소는 기념사진 촬영 행사장입니다. 지난번보다 격식 있는 복장을 해야겠죠. 국내외적으로 메시지 발신에 딸이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체제 성과나 정치적 성과로 이걸 등갑시키기 위해서 약간 일종의 김주애가 그런 희석 역할이랄까요? 좀 의미 확장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네, 앞으로 딸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전반에 동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딸을 지칭하는 단어도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매체는 둘째인 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선 그 호칭이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한층 높아졌는데요. 이 로열 패밀리인 백두 혈통으로서 권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딸과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으며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딸도 기념사진 촬영 참가자들을 향해 이 박수로 화답하면서 최고 지도자 자녀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예, 후계구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백두 혈통들이 공개됐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김 위원장은 지난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 회를 통해 이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과 달리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흡사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죠. 김 위원장의 이복형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첫째 아들 김정남은 지난 2017년 피살됐는데요. 피살 직후 아들 김한솔이 인터뷰를 통해 처음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첫째와 셋째가 아들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건 아직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현재 나이가 40도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들까지 공개를 하려면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야 할 텐데 후계자를 논하기엔 아직 좀 젊은 나이죠. 이번에 공개된 딸은 우상화의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후계구도라는 것은 좀 신비주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연달아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후계자가 아니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네, 외신에서는 후계자 얘기도 나오던데 딸이 후계자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 만 8세 생일 때부터 최측근들에게 내 후계자는 김정은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를 닮아서였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제라며 딸을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찌감치 후계자를 내정한 것이란 정반대의 분석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리설주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은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비춰봤을 때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제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의 대리인인 제1비서직을 신설했는데요. 백두 혈통 딸에 의한 4대 권력 세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지도부는 그간 북한 권력 세습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네.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B-2A 8대가 활주로를 주행합니다. SNS엔 엘리펀트 워크라고 적혀 있는데 무장을 최대로 하고 활주로를 달리는 훈련입니다. 비행단은 언제 어디서나 핵 작전과 지구권 타격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2는 최대 속도 마하 0.95로 제급유 없이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고 13.6톤짜리 벙커버스터는 60여 미터 두께 철근 콘크리트 벽을 뚫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전략 자산을 스스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핵추진 잠수함 미시가남이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 있다며 의도적으로 위치를 밝혔고 이어서 B-2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위협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전략 자산들을 전개시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은 2013년 2월 북한에 3차 핵실험 다음 달 B-2 2대를 보내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서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념사진 촬영장에 등장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 성공에 공을 세운 이들을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의 팔짱을 끼고 나타나 행사 내내 함께한 소녀는 김 위원장의 둘째인 2013년생 딸 김주애로 추정됩니다. 지난 18일 ICBM 발사장에서 처음 북한 매체에 등장한 뒤 연이은 공개 행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칭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북한은 화성 17형 발사에 기여한 군인들을 대거 승진시켰는데 김 위원장이 말단 장교들의 인사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는 영웅 칭호를 내리고 훈장과 메달도 줬습니다. 화성포 17형은 분명코 우리 인민이 자기 힘으로 안아온 거대한 창조물이며 전략적 힘의 위대한 실체이고 인물이 아닌 군사 장비에 영웅 칭호를 준 건 이례적인 일로 ICBM 발사 과정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기동 능력이 개선됐다는 걸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기동성이 높아지면 발사 장소를 수시로 옮길 수 있어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집니다.